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 박미현입니다. 저는 오늘 업사이클과 리싱크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쓰레기에 대한 5가지 고민, 5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꽃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그 꽃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꽃 하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생명력 있고 예쁘고 향기롭고 행복하고 또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다면 쓰레기 하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실까요?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뭔가 피하고 싶고, 혹시 쓰레기를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꽃과 쓰레기라고 하는 2가지 사진을 보여드렸을 뿐인데도 굉장히 표정이 바뀌시거나 또는 굉장히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워낙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출발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보통 이런 표정으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소셜 미션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 명함을 스캔한 건데요. 제 명함을 펼쳐보면 자원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소비되고 또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이 자원들의 라이프 사이클들을 그려놓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각각 이미 버려진 것들은 업사이클하고 버려지지 않은 것들은 방지하는 교육을 하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고민부터 나눠보고 싶은데요. 가장 제가 먼저 했던 고민은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하면 무조건 일단 굉장히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일단 쓰레기라는 이름 자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 의미가 없는 걸까? 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라이프 사이클들을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쓰레기라고 하는 단계를 앞으로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활동들을 해서 다시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 보자 라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불리는 활동입니다.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데요. 기존의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리사이클에 아이디어나 디자인이나 기술들을 넣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2007년에서 2008년에 처음 소개된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약 250개의 업사이클 브랜드가 활동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기사라든지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버려지는 현수막이나 광고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약 400여 가지의 재료를 다루고 있는데요. 만드는 제품들도 가방이나 자파류로 시작했지만 교구나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공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버려지는 자원으로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들에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이 군용 낙하산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현대백화점이 44주년을 맞이했을 때 백화점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의 사은품으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디자인이 좋다고 선택해 주셔서 되게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쓰레기로 만든 제품을 좋아하실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보통 백화점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은품은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가방이랑 같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호텔 욕실 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걸 같이 비교를 당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3일 만에 준비한 수량이 모두 다 없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제품을 소개할 때 이게 군용 낙하산이 버려진 것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를 이용하시면 지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했던 것은 이게 군용 낙하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튼튼한지 저희가 테스트하지 않아도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활동을 얘기할 때는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을 그대로 살려낸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억지로 써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 제품 자체가 강점이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업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저희 이제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제 두 번째 고민은 쓰레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쓰레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일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쓰레기가 조금 더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나니까 조금 더 다른 이제 분야의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제품은 저희가 스승의 날 선물로 원래 디자인했던 제품이었고, 이름이 이제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하얀색 부분은 그 석고 방향제이고, 업사이클 된 부분은 저 뒤에 나무인데요. 저 나무는 이게 참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통은 질문도 하고 이제 틀리기도 하고 하면서 좀 재밌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혼자 얘기하니까 정말 맞추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게 뭘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나무는 저희가 학교에 있는 학교의 마룻바닥들을 수거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마룻바닥이 사실 엄청 좋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보통의 나무인데, 그 나무를 선물했을 때 선생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저희 고객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는 그걸 받으신 선생님이 이걸 보니까 나도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보냈던 추억이 떠오른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로 주셨던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저희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업사이클은 소재가 좋은 나무이고 질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소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추억들을 매개체로 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제 벌써 3년 전인 것 같은데,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마지막에서 그 두 번째 주자였던 남북 공동대표단이 성화를 들고 개폐식장의 슬로프를 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슬로프를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위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성화를 밝히는 그 장면을 전 세계에서 모두가 지켜봤는데요.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올림픽이었고, 그래서 개폐식장 자체도 조립식으로 지어져서 많은 철골 구조물들도 이제 많이 다시 활용이 되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슬로프 자체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무들을 수거해 와서 슬로프 모양의, 그리고 피읍과 치읓을 딴 평창을 의미하는 램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램프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이게 성화대의 일부였기 때문에 저희가 램프를 만든 거고,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김연아가 밟았던 나무다, 금메달리스트가 밟았던 나무다, 약간 이런 이미지들을 넣어서 판매하기도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갔거나 아니면 올림픽에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었고,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평창 올림픽 그 공간에 평창 올림픽 기념관이 지어지고 있어서 그쪽에 활용되어서 조금 더 이게 실제 올림픽에서 사용됐던 나무로 만든 거다라는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이 나무들을 막 주워갈 때는 지역 주민들이 아니 되게 좋은 거 많았는데 막 침대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정말 쓸데없는 걸 주워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로 이것들을 탈바꿈시킬 수 있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면지를 점착 메모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면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 실천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뒷면을 못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쓰지 않는 면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점착 메모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앞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면지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고, 1년에 이제 한 시즌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 100일부터
수능 때까지만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수능 대박 기원 이면지 점착 메모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름은 딱 붙었던 선배들의 포스트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이면지는 어디에서 수거해온 이면지이길래 수능 대박 기원의 의미를 담게 되었을까요?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첫 해는 서울대에서 버려진 레포트라든지 뭐 교수님들이 논문을 출력하신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4개 대학까지 확장되어서 그 대학에 이미 합격한 선배들의 기운을 담고 있는 이면지 메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막 학력주의처럼 보이지 않을까, 막 특정 학교만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보통의 저희가 제품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반응은 진짜 정말 빵 터지는 거고요. 정말 한참 동안 웃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주변에 고3이 누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세시더라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매년 자기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체 사주시기도 하고 뭔가 그냥 굉장히 재미있는 선물이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의미 있거나 좀 부담도 좀 덜어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아이들이 서울대에 가서 뭐 나무도 꺾어오고 돌도 주워오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더 실질적으로 더 기운을 담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가능한 뭐 아무리 좋은 종이에 뭐 서울대 로고가 엄청 크게 써 있다고 해도 걔는 사실 서울대에서 그냥 판매한 애에 불과한데 서울대에서 실제 사용하던 기운을 담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버려진 자원이라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희 소셜 미션이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살려내는 거에 막 집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려면 사람들이 이 버리는 행위나 버려진 자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하나 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쓰레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찌푸리는 표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이미 버려진 다음에 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폐기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아주 방지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형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그 전담 팀을 통해서 모든 과정에서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하는 구매 과정에서도 생산 과정에서도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하고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선택들을 하게 하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없이도 DIY 키트를 구매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환경교육이나 재활용 교육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실용적이지 않거나 또는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되게 낮아서 전문 용어로 쓰레기를 만드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쓰레기로 만들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한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DIY 키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 양말로 만드는 손목 쿠션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현수막으로 만드는 파우치인데 이것이 이제 실용적이고 튼튼하게 되려면 저희는 현수막을 아이들에게 주고 바느질해서 가방이나 필통을 만드는 건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가는 길에 손잡이가 떨어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잡이나 지퍼처럼 기능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다 만들고 그 외에 디자인적인 영역이나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펼쳐주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그 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플라스틱을 업사이클해서 뭐 훌라후프나 줄넘기나 화분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자기가 뭐 다 마신 우유팩이라든지 뭐 밀폐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직접 뭐 파쇄부터 뭐 모든 과정들을 다 체험해보고 실제로 자기가 집에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약 뚜껑들을 모아서 치약을 절약할 수 있는 치약 짜개를 만든다든지 이면지를 고정할 수 있는 링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의 그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교육만 하는 건 아니라서요. 사실은 도시형 환경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자원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나 도시의 숲이나 새 같은 생태적인 프로그램까지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도시형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비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람 옆에 살고 있는 제비가 왜 사람이 가장 많은 서울에는 이렇게 적어졌을까라는 것들을 주제로 청소년과 함께 서울을 누비면서 어디에 제비가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전국에 제비가 어디 있는지 제보를 받는다든지 하는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활동들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진 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버려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자동차 해체쇼인데요. 실제로 폐차를 하나 갖다 놓고 폐차장이랑 함께 차가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래서 뜯으면 안에 뭐가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다 같이 살펴보는 그런 해체쇼 같은 것들 진행하기도 하고, 올해도 사실은 피아노나 토스터기 같은 다양한 물품들을 해체하는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번째 고민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좀 특별한 대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어떤 분이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왜 나를 보고 피하느냐, 무슨 일이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은 어떤 기업의 홍보팀에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홍보팀에서 워낙 많은 광고물도 만들어내고 이제 버려지는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왠지 저랑 만나면 제가 막 그분을 비난할 것 같고, 뭐 이 지구를 망치는 뭐 이런 악마들 막 이렇게 비난할 것 같고, 막 뭔가 막 자기가 막 그러면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도망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반대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이제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터치포굿에 기부하면 되니까 광고물을 진짜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서 기업이 버려지는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랬더니 뭐 죄책감이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뭐 산업적인 한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어쩌라고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약간 반발심 같은 것도 있으시고, 이것들이 반복되면 정말 그냥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워낙에 또 막 비난들을 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줄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은 드러내고, 또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업사이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들과 함께 이미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버려질 예정인 폐기물들을 다시 활용하는 것들을 리싱크라고 또 새로운 영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리싱크는 리사이클과 싱크로나이제이션의 합성어고, 기존의 재활용은 버리는 사람이랑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이랑 이거를 다시 활용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실은 좀 이렇게 시너지를 내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서 리싱크는 버리는 사람이 직접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매년 친환경 대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리는데 코엑스에서 아주 큰 관을 빌려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하고 있는 친환경 활동들을 설명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뭐 교육도 일어나고 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아무래도 친환경 행사지만 쓰레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매년 친환경 대전이 끝나면
모든 분들이 철수하고 그런 모든 광고물 같은 것들 다 내린 다음에 그 현수막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가지고 에코백을 만들어서 그 에코백에는 그 다음 해에 친환경대전의 날짜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참여해 주세요 라고 전달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디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가 친환경대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하고 있냐면, 버려지는 현수막 한 장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기념품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사를 가게 되셔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셔서 본사를 막 정리를 했더니 이제 사실 굉장히 다양한 폐기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앉아서 뭐가 나왔는지 막 뜯어봤는데 사실 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새 거인 상태의 봉사 조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근데 디자인이 좀 너무 옛날 거라서 바꿔야만 하는 시점인데 너무 멀쩡한 봉사 조끼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전자 결제로 많이 바뀌면서 이 결제판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전자 결제판이 속에 있는 종이를 뜯어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갈라낼 계기나 이유나 뭐 경제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을 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봉사조끼 같은 경우는 봉사조끼의 주머니를 활용해서 에코백을 만들고, 그 이사를 간 지역에서 약간 떡을 돌리듯이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이사 왔어요, 이제 우리 주민으로 같이 잘 지내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봉사조끼로 만든 에코백을 나눠 드렸었고, 이 결제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 잘라내서, 왜 콘센트에 이건 모니터 그 콘센트고 뭐 컴퓨터 본체 콘센트고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전자결제로 종이를 줄이고 벌어지는 결제판으로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류 기업들은 워낙에 재고 의류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이제 옷으로 다시 아울렛에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것들도 많이 하시지만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하잖아요. 또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랑 같이 진행했던 것은 그 매장 앞에 있는 나무들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었어요. 겨울에 다 낙엽이 떨어지면 사실 조금 보기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 그럴 때 나무를 보호하기도 하고 거리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 옷들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저희가 그때 되게 정신이 없어서 홍보를 많이 진행하지 못했는데,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 데이트하러 오셨던 분들이 나무가 빈포를 입었어 이러면서 엄청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조그맣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진행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서 붙였는데도 굉장히 많이 SNS에서 회자가 됐을 정도로 그 원래 하고 있던 업과 재료와 결과물의 싱크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폐기물들도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백화점에는 굉장히 많은 집기들이나 가구들이 있는데, 백화점의 특성상 자주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스크래치가 있어도 또 매장에 두기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가구들이 매년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백화점이 그러니까 누구를 파트너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한 다음에 백화점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버려지는 집기 중에 상태가 괜찮은 것들, 또는 저희가 업사이클을 통해서 그 상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다시 얘를 가공한 다음에 전통시장에 기부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실제로 백화점에서 사용될 때 찍었던 테이블이고, 이 테이블이 그 시장에서 조금 소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청바지를 넣어서 소파로 바꿔서 이제 매장에서 사용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폐기물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려서 저희가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폐기물이 가진 뭐 사회적인 이미지나 심리적인 뭐 심상 이런 것들도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기반한 업사이클도 재미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그 우리가 면세점에 가면 선불 카드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선불 카드는 한 번 쓰면 다 버려지는 거기도 하고 이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또 바꾸거나 폐기하는 양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세계 면세점에서 이 선불 카드를 좀 다시 뭔가 업사이클 하고 싶다라고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만든 것이 뭔가 면세점, 선불 카드 하면 여행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행과 연결된 물건을 만들자라고 해서 러기지 택을 만들었고, 이 러기지 택이 한쪽은 러기지 택이어서 그 마그네틱들이 이제 다 손상되어야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부분을 손상시켜서 러기지 택을 만들고, 뒷부분에는 사실은 50만 원짜리 선불 카드로 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50만 원짜리 선불 카드가 진짜 있는 것처럼 약간 되게 재미있게 그 쓰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면세점에서 다시 그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나눠 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버리는 업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화장품 업계인데, 이 화장품 플라스틱에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화장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물건이고, 그래서 피부를 건강하게 했던 플라스틱이 다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건이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해서 그 화장품 공병이 운동기구, 훌라후프나 줄넘기 등으로 만들어져서 뭐 여성분들에게 기부가 되기도 했었고,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지역에 기부되는 그 제품으로도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형태적인 의미를 살린 것들도 충분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예전에 그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일본에서 갑자기 굉장히 많이 수입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방제모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방석처럼 가지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면 뭐 작은 유리 조각 같은 것들로부터 얼굴이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 형태의 방제모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을 하면 되게 비싸기도 하고 뭐 그때 사실 막 구하기가 너무 힘들 때여서 저희가 유니클로랑 함께, 이게 이제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고 형태를 딱 보니까 바지 그 윗단이랑 딱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니클로의 불량 옷들을 이용해서 지진 방제모를 만들어서 포항에 있는 지역에 기부해서 또 지역에서 상을 받으시기도 했던 그런 사례였었고, 립스틱이 보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나 또는 뭐 사실 가정에서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무리 화장을 안 하는 사람도 집에 립스틱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유통기한이 워낙 짧기도 하고 굉장히 끝까지 쓰기가 힘들어서 집에 꼭 안 쓰는 것들이 몇 개씩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자니 뭔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재활용도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버리기 어려워하는 재료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립스틱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색깔들을 그대로 살린 크레용을 만드는 기술과 포뮬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나 시코르 또는 이니스프리와 함께 고객들과 함께 립스틱을 모으고 그것들을 색깔별로 분류해서 립스틱 크레용을 만들고, 그 크레용이 워낙에 정말 예쁜 색깔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또 그다시 살린 컬러링북이라든지 미술 치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다루었던 쓰레기 중에 역대 크기의 쓰레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대전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 전체를 업사이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생활은 업그레이드, 추억은 업사이클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과정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저 재료들을 킵해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 재개발 지역에서 수집된 재료를 가지고 그 지역에 새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뭐 마룻바닥으로 만든 테이블이나 또는 뭐 그 장롱 같은 것들로 만든 커피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전시가 되었었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추억의 벽이라고 불리는 아트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개발이 되기 전에 각각의 집들의 주소가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이것들이 쫙 없어지면 모든 주소가 약간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그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각 지역에서 이제 벽돌들을 가져와서 이 벽돌은 뭐 무슨 동 몇 번지에서 가져온 벽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라지게 된 주소들을 보여주는 그런 추억의 벽 같은 거였고,
그 지역에서 재개발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이 다시 입주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자기 집에 있는 뭐 벽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어쨌든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진행하지만 원래 지역에 가지고 있던 추억들을 또 그대로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좀 감성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전략적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가구를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분양이 빨리 끝나면 모델하우스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비어있는 상태로 두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해보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 분양이 끝난 모델하우스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일들을 진행을 해서 그 공간 자체도 업사이클을 하기도 했고, 또 이 모델하우스 자체가 폐기될 때 그 안을 구성했던 수많은 굉장히 좋은 가구들이나 제품들을 이제 다 해체해서 지역에 나눠드리는 나눔 이벤트까지 진행해서 이 재개발 전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원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고민은 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플랫폼 이름이 기왕이면이거든요. 그래서 업사이클 플랫폼 기왕이면인데, 왜 기왕이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저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당연히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막 단번에 갑자기 막 다 버리고 막 다 포기하고 불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생활 속에서 기왕이면 뭐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작은 실천이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왕이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설립된 저희 업사이클 연구소에서 업사이클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뭐 산업의 특성 연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 기술 연구들, 그래서 더 지금 활용되지 않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소재, 어떤 소재가 어디 있는지 소재에 대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네. 그 기술 같은 것들은 뭐 페트병으로 어떤 원단을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원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작은 업사이클 기업들이 오셔서 그것들을 나누어 써서 모두가 똑같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든, 또는 저희가 선투자해서 그것들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재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버려지는 자원의 듀오라고 부르는 소재 중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중개소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400여 가지의 버려지는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어디 가면 있고, 뭐 특성이 어떻고, 얼마나 자주 버려지고, 뭐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두 군데에서 오는데, 어떤 뭐 작가나 업사이클 디자이너가 내가 새로 이런 제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뭐 색깔은 어떻고, 스펙은 어떻고, 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러면은 뭐 낙하산을 쓰세요, 군용 텐트를 쓰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 드리는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내가 이런 걸 버리게 됐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좀 기왕이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한번 찾아봐 줄래? 라고 문의를 하시면 그것들을 매칭해 드리는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새사용 중개라고 하는 건데요. 새사용은 저희가 그동안 하던 거랑 사실 조금 다른 거예요. 뭐 밖에서 보실 때는 똑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엄청 다른 건데, 그 업사이클은 뭔가 그래도 형태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업사이클 해주세요 라고 막 들어오는 것들 중에 그냥 손대지 않고 그대로 써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왜 변형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다시 팔리면 문제가 되거나, 또는 뭐 그 로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들을 좀 파손해서 다시 뭐 해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동안은 저희가 업사이클 중심으로 했는데, 새 사용 중개라는 것들을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오히려 기업들에서 또 반대로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집기를 청년 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에게 좀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기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아까 전에 전통시장에 기부했던 백화점 집기 같은 경우도 일부는 1인 가구나 뭐 다문화 가정이나 어떤 이렇게 주제들을 정해서 그분들이 스토리 경매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건이 왜 필요한지를 적어내시고 그 스토리의 경중에 따라서 그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핫팩이라든지 뭐 유리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뭐 사회적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것들을 기부하시는 기업들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아직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버려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키우고 하는 작업들도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업사이클 상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이라서 창업 상담이나 기술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일들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막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바로 차용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업사이클을 전략적인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시선 전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되게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쓰레기를 이미 쓸모없는 것, 이미 버려졌지만 쟤를 억지로 뭐라도 메시지를 붙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쓰레기가 어떤 시간과 어떤 추억과 어떤 것의 매개체인지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좀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밖에서 봤을 땐 쓰레기지만 사실은 기업 내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의 결과물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사실 2008년에 창업할 때 현수막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이벤트가 선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때 나오는 현수막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가 진짜 기를 쓰고 재활용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최악인 게 선거 현수막에는 당 로고도 있고 막 얼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게 많았다가 최근에 이제 5년의 약속 또는 서울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거 현수막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특징은 후보자와 직접 같이 한다는 거고요. 개표가 되기 전에 후보자나 당에서 서면으로 우리가 선거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서면 동의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색깔이 다른데 저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 전부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중에 5명의 후보가 저희랑 함께 해주셨고 그러면 선거 현수막을 가져오면 얘는 누구 건지 완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탁할 때부터 굉장히 조심해서 이것들을 잘 나눠가지고 각각의 후보자들 것만 묶어서 만든 리미티드 에디션들을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5명의 후보가 문재인의 약속, 심상정의 약속, 안철수의 약속, 유승민의 약속, 조원진의 약속 이렇게 5명이었고 그러면은 각각의 당의 색깔에 맞추어서 주머니나 실이나 손잡이 같은 것들을 다 완전 맞춰드리는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제품이기도 했었고요. 이게 워낙에 선거 자체가 특별한 선거여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그 선거를 치루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들어있는 가방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에서 굉장히 분분하게 이제 막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이걸 사는 건데 얼굴을 갖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지지하지만 사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저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후원을 하신 분들에게 얼굴이 든 가방을 가지고 싶으신 분 이렇게 이제 서베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40% 정도의 분들이 나는 얼굴을 반드시 갖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얼굴이 들어있는 가방들을 만들어 드렸고 인스타그램에 찾아보면 지금도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오른쪽 눈을 받았어, 나는 왼쪽 눈을 받았어, 입을 받았어,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쓰레기를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세탁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도 내가 어떤 쓰레기를 받았는지 인증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으로 끌고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거를 5년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거 현수막이 저희한테는 쓰레기지만 후보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매개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강요하지 않지만 그 당선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머니에 그분의 공약들을 인쇄해서 넣어드리고 있고, 이 가방이 그 공약의 매개체이고, 이 가방을 쓸 때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뽑았었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으면 전화해야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 버려진 자원들이 버려지기 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현수막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모 대학에서 건축학과가 졸업 전시를 했는데, 여러분 건축학과 졸업 전시는 진짜 힘들게 준비하잖아요. 막 진짜 엄청 밤새고 막 준비하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작은 모형의 건물이거나 그다음에 도면들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현수막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막 픽셀 하나하나에 내 막 피와 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학과에서 자기들의 도면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것들로 에코백을 만들어 드려서 그 건축학과 그 해에 졸업 전시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종이보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특징은 무엇인가,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버려지는 이면지인데 그것들을 수능 대박 기원 이면지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하기도 하고, 저희가 최근에 그 호주에 있는 산불을 지원하는 코알라 모양의 담요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페트병을 업사이클해서 만든 담요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의 산불 자체가 기후변화의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업사이클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코알라 모양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코알라가 화상을 입으면서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져서 또 거기에서 많은 생수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또 방지하기도 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석유로 만든 담요로도 똑같이 코알라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 페트병을 업사이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기부 프로그램에는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체국이랑 제비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우체국의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비둘기인 줄 아는 사람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우체국에서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교구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우체국 제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체국의 로고가 제비입니다 라는 것들을 노출하는 프로그램들, CSR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마음은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보통은 저희 첫 번째 문의를 할 때에는 본인들이 어떤 회사인지를 숨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정유사인데요, 영화관인데요, 편의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디인지를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전히 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오해들도 워낙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어떤 폐기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주기적으로 버리는지는 솔직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보면 아, 이런 것도 버려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사실은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아니면 약간 보호받는 형태에서 공개를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 버려지고 있고 이것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드러내시는 것이 훨씬 더 대안을 찾는 데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또 마라톤이 유행이어서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마라톤에 3대 쓰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 두 번째 페트병, 세 번째 종이컵.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현수막 때문에 처음에 마라톤사를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보다는 페트병이 훨씬 더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마라톤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은 담요를 만들어 드리는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랬더니 담요가 이제 마라톤은 여름에 하고 담요는 겨울에 활용이 됐는데 담요를 선물할 때 이런 대화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저희 페트병으로 만든 담요인데요. 이 페트병이 어디서 났냐면 우리 그 마라톤 하는 거 아시죠? 우리 마라톤 대회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마라톤 대회를 다시 한번 홍보하거나 상기시키는 효과들도 드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마라톤을 진짜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페트병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거를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었잖아. 우리 완전 좀 생각 잘한 것 같아. 이렇게 그 진정서까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너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 컨설팅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가볍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의 분석을 통해서 여기 5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모델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라인을 추가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교육 기부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다면 국내에 워낙 다양한 그 업사이클 디자이너들과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과정 또한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실제 진행하는 것까지를 도와드리는 것이 리싱크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싱크라는 이름을 붙일 때 사실 한글로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그동안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서는 실제로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떤 A라는 기업이 생산하고 B가 소비하고 그러면 버리고 나면 C라는 재활용 기업이 이것들을 수집하고 재활용 작업을 하는 곳은 D고, 그러면 이 결과물을 구매하는 건 E라고 이렇게 5명의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5명의 이해관계자가 전혀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연결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용 물건에서 보이는 로고나 얼굴들이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직접 다시 사용하게 되면 이 로고나 얼룩은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보이는 표처럼 이것들이 이미 버려진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끌고 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미 버려진 음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다시 양지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리싱크는 버려지지 않게 애초에 방지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예 음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약간 잔여 자원 자체가 다시 활용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고객들을 설득하거나 고객들에게 이렇게 드렸을 때도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도 앞으로 혹시 자원순환이나 재활용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계시다면 우리 자원들이 기왕이면 어디 쓰일 수가 없을까라고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기왕이면이라고 써놓고 뒤에 그러면 무슨 가치들을 연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버려지는 자원들로 내가 원래 만들고 있던 뭔가를 대체해 볼까? 기왕이면 이걸 뭔가 버리기 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기왕이면 뭔가 이런 기술들이 그냥 컨셉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어떤 기왕이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볍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는 소재를 중개하거나 필요한 소재를 수배해드리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기술들을 도입하거나 분양해드리는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가 정해져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청약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이 사실 요즘 막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 워낙에 많은 기업에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원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거나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는 파트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폐기물들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눠주시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버려지는 자원을 판매하는, 하지만 버려지는 자원의 가능성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사진이 꽃은 예쁘고 향기롭지만 쓰레기는 좀 지저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보여드렸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쓰레기도 꽃처럼 예쁘고 가치 있는 자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